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인데요. 영문명으로는 코리안 에어라인즈입니다. 하늘길에 여러 개의 항공편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문명의 복수형, 즉 에어라인스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진입했고 백신 보급에 따른 항공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나온 뉴스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M&A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M&A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두 기업의 합병이 그 어떤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3000 시대가 도래했죠. 우리가 아는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에 기반한 주식을 선별해야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회복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시점은 이미 지났고 이제 그렇게 오른 주식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중요한데요. 대한항공은 그런 관점에서 회사에 충분한 이익 잉여금이 있고 현재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번에는 회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항공은 영문명으로는 코리안 에어라인즈인데요. 줄여서 KAL,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칼기라고 하죠. 1962년에 대한항공 공사로 설립이 되었고 7년 뒤인 1969년 국영에서 민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164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는 13개 도시, 해외에는 42개국 108개 도시를 운항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한 8,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주요한 영위 사업으로 보면은 항공기 설계 및 제작, 그리고 민항기 및 군용기 정비, 마지막으로 위성체 연구 및 개발 등이 있어요. 그리고 기내식 사업 및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25일, 얼마 안 됐죠. 작년에 하렌코 18호 유한 회사에 양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 증권 시장에는 1966년 3월 18일에 상장됐고요. 또한 대한항공의 지배회사는 한진인데요. 한진이 갖고 있는 31개의 회사 중 1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진이 갖고 있는 31개 회사 중에 상장된 게 5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B를 받고 있는데 트리플 B 플러스의 뜻은 원리금 지급 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 등급보다 경제 여건 및 환경 악화에 따라서 장래의 원리금의 지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B 플러스 정도라면 그렇게 좋은 회사채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회사채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회사채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의 총수 현황인데요.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2억 5천만 주에 해당이 되고 현재 발행 가능한 수는 1억 8,800만 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1억 7,400만 주인데요. 여기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을 보면은 한 1.3에서 1.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찾아보니 한 0.2에서 0.46% 정도인 것으로 보아 대한항공의 주식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주 구성 비율 현황을 보면은 한진칼 외 특수관계인들이 한 28.02%를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8%, 그리고 대한항공의 사주조합, 즉 직원들이 만든 조합이죠. 그 직원들의 조합이 6.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57%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 주주나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비중을 살펴보면요. 우선 매출액 비중을 보면 항공운송 사업, 즉 항공운송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에 타는 그 여객 사업과 그리고 항공을 운반하는 항공 사업을 합쳐서 항공운송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매출액의 비중이 90%가 나옵니다. 나머지 뭐 항공우주 사업이 5.6%, 호텔이 1.4%, 그리고 기타가 2.2%에 해당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항공운송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영업이익 비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항공운송 사업이 약 96.2%에 해당되죠.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호텔은 아까 매출액 비중이 1.4%였는데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은 마이너스 21.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텔 시장은 뭐 거의 박살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상으로 이렇게 영업 비중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 중에서 항공 운송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여객 사업입니다. 영업 개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한일 관계 경색 및 국내외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의 악재 속에서도 뭐 대체 노설 개발 등 뭐 적극적인 수요 유치 노력을 위해서 뭐 4% 수송 성장을 이뤘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제선의 경우에서는 단거리 노선 수요는 약세이고, 이 단거리에 해당되는 것은 뭐 홍콩이나 일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좀 먼 동남아나 미주, 구주 등 중장거리 노선은 성장세에 있다고 합니다. 시장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특이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이 회복되고 뭐 수송 실적이 소폭 개선됐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77%, 그리고 수송 실적도 뭐 2분기 대비 마이너스 91%나 감소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미주는 11개의 노선의 운항을 유지하고 있는데 화물 전용 여객기 공급을 적극 활용한 수요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객 사업, 즉 일반인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지금 화물 전용 여객기로 다 바꿔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당연히 역사는 짧지만 고속이나 장거리 수송에 있어서는 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물 사업인데요. 영업 계획황을 살펴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뭐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사실 이것은 2019년에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 탈퇴를 했고, 그리고 유럽과 일반적인 그다 뭐 조약을 맺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국제선의 항공 화물 수요가 전년 대비 4%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글로벌 화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전년 대비 당연히 하락을 했는데, 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것이 더 하락했는지를 살펴보면은 공급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더욱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객기들을 다 화물기로 바꿔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국내 최초로 여객기 좌석을 장탈하고 객실 내에 화물을 탑재해서 편당 10톤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객기 사업은 지금 회복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기종들을 다 화물 사업에 지금 집중해서 전환해서 집중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보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 여객 수송 점유율과 국제 화물 수송 점유율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여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출발과 도착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화물과 같은 경우는 국내 출발 직화물만 기준을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먼저 보면은 국제 여객 수송 점유율이 뭐 20% 정도가 되고 국제 화물은 한 35.5%, 아시아나는 국제 여객이 14.7%, 그리고 국제 화물이 19.9%로 나중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M&A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국제 여객 수송 점유율은 한 34%에서 3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 화물 수송 점유율은 한 50에서 60%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의 위험 노출 정도 및 관리 전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항공 같은 항공산업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변수가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가인데요. 연간 유류 소모량이 3,300만 배럴이기 때문에 유가가 1달러 바뀔 때마다 3,300만 물의 손익 변동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어, 아주 빠른 폭으로 감소가 할 것이고요. 유가가 하락이 된다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단기 순이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환율도 비슷한데요. 외화 부채가 76억 불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변동될 때마다 약 76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약 8조 9천억 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이 평균 금리가 1% 변동 시 730억 원의 이자 비용이 증감의 발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유가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환율의 변동이 큰지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따라서 이 대한항공의 순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급여 및 퇴직 급여를 보면은 전체 금액이 지금 한 5,100만 10억 조, 5조 4천억 원이죠. 5조 4천억 원인데 급여가 1조입니다. 약 19%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비행기나 관련된 자산의 삼각비 같은 경우는 약 1조 3천억 원이라서 한 25%를 차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 유류비도 약 18%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정비라는 것은 회사가 잘 되던 못 되던 계속해서 나가는 거고 변동비라는 것은 비행기가 운항하는 횟수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죠. 따라서 이 고정비를 줄이는 게 이 회사가 좀 더 프로핏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은 대한항공의 임직원들, 뭐 스튜어디스나 그 기장분들이 본인들이 무급 휴가로 몇 개월째 계속 또는 뭐 1년 가까이 넘게 지금 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고정비에서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일부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